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저 M. 엘카트 작가님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크로켓 경기에서 영국인 프레드의 비겁한 행동에 조가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과연 조는 어머니의 격려 편지를 떠올리며 급한 성질을 억누르고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양키들이 훨씬 더 속임수를 잘 쓴다는 건 모두가 다 알지. 자, 간다. 프레드는 조의 공을 멀리 쳐내며 되받아쳤습니다. 조는 무례한 말을 내뱉으려 입을 열었지만 제때 멈추고는 이마까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온 힘을 다해 위켓을 당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 사이 프레드는 말뚝을 치고는 크게 기뻐하며 자신이 경기를 마쳤다고 선언했습니다. 조는 자신의 공을 찾으러 덤불 속으로 갔습니다. 공을 찾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왔을 때 침착하고 조용해 보였고 자신의 차례를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잃었던 위치를 되찾는데 몇 번의 타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상대편이 거의 이긴 상태였습니다. 케이트의 공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공이었고 말뚝 가까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팀은 끝났네. 안녕, 케이트. 조 아가씨가 내게 앙심을 품고 있으니 넌 끝장이야. 모두가 승부를 보기 위해 다가왔을 때 프레드가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양키들은 적에게 관대한 재주가 있지. 조가 프레드의 얼굴이 빨개지도록 만드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그들을 이길 때 말이야. 조는 케이트의 공을 건드리지 않고 영리한 타구로 경기를 이기면서 덧붙였습니다. 로리는 모자를 던져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손님들의 패배를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환호를 멈추고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조. 그 친구 정말 속임수를 썼어. 내가 봤어.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장담컨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매그는 느슨해진 머리 따은 부분을 핀으로 꽂는 척하며 조를 옆으로 끌어당겼고 칭찬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일이었지만 언니는 화를 잘 참았어. 조, 난 너무 기뻐. 나 칭찬하지 마. 매그, 지금 당장이라도 그 애의 귀를 때려주고 싶으니까 혀를 깨물고 참을 만큼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쐐기풀 사이에 있지 않았으면 아마 폭발했을 거야. 지금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 그 애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조는 큰 모자 아래에서 프레드를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네요. 브룩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급대장님 로리, 불을 피우고 물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그러는 동안 매그 아가씨, 셀리 아가씨, 그리고 제가 식탁을 차리겠습니다. 누가 커피를 잘 만들 수 있습니까? 조가 잘해요. 매그는 동생을 추천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조는 최근 배운 요리 수업이 자신의 명예를 빛낼 것이라고 느끼며 커피포트 관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이들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았고 남자아이들은 불을 피우고 근처 샘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케이트 아가씨는 스케치를 했고 프랭크는 갈대를 엮어 작은 접시 매트를 만들고 있는 베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령관과 그의 보좌관들은 곧 식탁보 위에 식사와 음료를 먹음직스럽게 차려놓았고 푸른 잎사귀 위로 예쁘게 장식했습니다. 조가 커피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자 모두가 푸짐한 식사를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몸은 소화불량이 드물고 운동은 건강한 식욕을 돋우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신선하고 재미있게 느껴져서 그들의 점심 식사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자주 터지는 웃음소리는 근처에서 풀을 뜯던 나이든 말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식탁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아 컵과 접시에 작은 사고가 많았습니다. 도토리들이 위에 떨어지기도 했고
작은 검은 개미들은 초대받지 않고 다과를 함께 즐겼습니다. 솜털이 달린 애벌레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나무에서 매달려 내려왔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머리가 하얀 3명의 아이들이 엿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서는 한 못된 개가 있는 힘을 다해 그들에게 지저댔습니다. 혹시 소금을 더 좋아할까봐. 로리가 딸기 한 접시를 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는 거미가 더 좋아. 조는 크림 속에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정신 나간 거미 2마리를 건져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완벽한 점심 파티를 차려놓고 어떻게 나한테 그 끔찍한 저녁 식사 파티를 상기시킬 수 있어? 조가 말하자 둘은 함께 웃었고 접시가 부족해서 한 접시를 같이 사용하며 먹었습니다. 나는 그날 정말 특별하게 즐거웠고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어. 알겠지만 이건 내 덕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언니랑 매그, 그리고 브룩 씨가 잘 이끌어줘서 그런 거지. 정말 고마워. 이제 더는 못 먹겠는데 뭐 할까? 로리는 점심이 끝났으니 자신의 비장의 카드도 다 썼다고 느끼며 물었습니다. 좀 시원해질 때까지 게임을 해. 내가 작가들 카드를 가져왔어. 그리고 케이트 아가씨는 뭔가 새롭고 멋진 게임을 알 것 같아. 가서 물어봐. 그분은 손님이니까 내가 더 많이 같이 있어줘야 해. 너희도 손님 아니야? 나는 브룩 씨랑 케이트 아가씨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브룩 씨는 계속 매그랑 이야기하고 있고 케이트 아가씨는 그 우스꽝스러운 안경을 통해서 그들을 노려보기만 하잖아. 나갈 거야. 그러니 나한테 예의범절 설교하려고 하지 마. 너는 그런 거 못하잖아. 조. 케이트 아가씨는 정말 몇 가지 새로운 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더 이상 먹고 싶어 하지 않았고 소년들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 거실 참나무 그늘로 이동하여 엉터리 이야기 게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원하는 만큼 길게 이야기해요. 다만 흥미진진한 순간에 갑자기 멈춰야 해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어받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잘하면 정말 재미있고 비극적이면서도 코믹한 내용이 뒤죽박죽 섞여서 웃을 수 있어요. 브룩 씨, 먼저 시작해주세요. 케이트는 명령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매그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브룩 선생님을 다른 어떤 신사만큼이나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브룩 씨는 두 젊은 숙녀의 발밑잔 뒤에 누워 순종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잘생긴 갈색 눈은 햇살 가득한 강물을 꼼짝 않고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기사가 자신의 운을 찾아 세상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에게는 검과 방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28해 동안 긴 세월을 여행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선량한 노왕의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그 왕은 자신이 매우 아끼는 훌륭하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망아지를 길들이고 훈련시키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제안한 상태였습니다. 기사는 시도해 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망아지가 변덕스럽고 사나웠지만 기사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망아지는 용맹한 녀석이었고 곧 새로운 주인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사는 왕의 에마에게 훈련을 시킬 때마다 그 망아지를 타고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말을 타면서도 그는 자신의 꿈속에서 수없이 보았지만 한 번도 실제로 찾아내지 못했던 어떤 아름다운 얼굴을 어디서든 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용한 거리를 활기차게 걸어가던 중 무너져 가는 듯한 낡은 성의 창문에서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이 낡은 성에 누가 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몇 명의 포로가 된 공주들이 마법에 걸려 그곳에 갇혀 있으며 자유를 사기 위해 온종일 실을 잡고 돈을 모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사는 그들을 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했고 그저 매일 그곳을 지나가며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고 그녀가 햇살 아래 밖으로 나오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서 문을 두드렸고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황홀하리만큼 아름다운 숙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기쁨의 환성을 지르며 마침내 하고 외쳤습니다. 프랑스 소설을 읽고 그 문체를 흠모하던 케이트가 이야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녀이군. 귀스타브 백작이 외치며 기쁨에 겨워 그녀의 발밑에 쓰러졌습니다. 오, 일어나세요. 그녀가 대리석처럼 하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결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을 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요. 기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맹세했습니다. 아, 저의 잔혹한 운명은 저의 폭군이 파멸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도록 저를 저주했습니다. 그 악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브색 살롱에요. 가세요. 용감한 마음이여. 그리고 저를 절망에서 구해주세요. 복종하겠습니다. 승리하거나 죽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 스릴 넘치는 말을 남기고 그는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브색 살롱의 문을 활짝 열고 막 들어가려는 순간 그는 받았습니다. 검은 가운을 입은 노신사가 던진 커다란 그리스어 사전에 머리를 세게 맞았습니다. 데드가 말을 받았습니다. 즉시 이름이 뭐더라. 기사님은 정신을 차리고는 폭군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그 숙녀에게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승리했지만 이마에는 혹이 달렸지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커튼을 찢어 밧줄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절반쯤 내려갔을 때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그는 60피트 아래 해자 성 주위의 못속으로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오리처럼 수영을 잘했기에 성 주위를 헤엄쳐 다니다가 2명의 건장한 사나이가 지키고 있는 작은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히게 했고 그 소리는 마치 호두 2개가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엄청난 괴력을 약간 사용해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뒤꿈치만큼 두꺼운 먼지와 주먹만 한 두꺼비, 그리고 마치 아가씨 매그가 보면 히스테리를 일으킬 만한 거미들로 덮인 돌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 계단의 꼭대기에서 그는 숨이 멎고 피가 차가워지는 광경과 정면으로 맞닥뜨렸습니다. 온통 흰색 옷을 입고 얼굴에 베일을 쓴 키 큰 형체와 마주쳤습니다. 그 형체의 수척한 손에는 램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매그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손짓을 하며 무덤처럼 어둡고 차가운 복도를 앞장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갑옷을 입은 그림자 같은 형상들이 서 있었고 완전한 정적이 지배했습니다. 램프는 푸른 빛을 냈고 그 유령 같은 형체는 이따금씩 기사를 향해 얼굴을 돌렸는데 하얀 베일 사이로 섬뜩한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들은 커튼이 드리워진 문에 도착했고 그 뒤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사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 유령은 그를 붙잡고 위협적으로 그의 앞에서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코담배 통이었습니다. 조가 청중을 폭소하게 만드는 무덤 같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는 예의 바르게 말하며 코담배를 한 꼬집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7번이나 격렬하게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머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 유령은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쇠 구멍을 통해 공주들이 목숨을 걸고 실을 잡고 있는 것을 엿본 후 그 악령은 희생자를 집어들어 커다란 양철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다른 11명의 기사가 머리가 없는 채로 마치 정어리처럼 함께 포장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일어나서 호른파이프 뱃사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조가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추자 프레드가 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춤을 추자 그 쓸모없는 낡은 성은 돛을 활짝 펼친 군함으로 변했습니다. 집을 올리고 톱세일 할리아드를 잡아매고
키를 바람 쪽으로 세게 돌리고 포수들은 대포를 장전하라. 선장이 외쳤습니다. 그때 돛대의 먹물처럼 검은 깃발을 단 포르투갈 해적이 시야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서 이겨라. 용감한 내 부하들아. 선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영국이 이겼지요. 영국은 항상 이기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 조가 곁에서 소리쳤습니다. 해적 선장을 포로로 잡은 후 전함을 슬랩하며 항해했습니다. 전함의 갑판에는 시체가 쌓여 있었고 편측 스쿠퍼 물이 빠지는 구멍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는데 이는 단검을 쓰고 끝까지 버텨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보슨의 짝 플라잉집 시트를 잡고 저악당이 자신의 죄를 빨리 고백하지 않으면 혼내줘. 영국 선장이 말했습니다. 포르투갈 해적은 벽돌처럼 입을 다물었고 널빤지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쾌활한 선원들은 미친 듯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활한 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군함 밑으로 올라와 배에 구멍을 냈고 배는 모든 돛을 편 채 침몰했습니다. 바닷속, 바닷속, 바닷속 깊이 그곳에서 오, 세상에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 셀리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에서 나온 항해 용어와 사실들을 마구 뒤섞은 프레드의 엉터리 이야기가 끝났을 때 소리쳤습니다. 글쎄, 그들이 바닷속 깊이 내려가자 예쁜 인어가 그들을 반겨주었어. 하지만 인어는 머리 없는 기사들이 든 상자를 발견하고는 몹시 슬퍼하며 그들의 미스터리를 풀기를 바라면서 친절하게 소금물에 절여두었어. 왜냐하면 그녀도 여자라서 호기심이 많았거든. 이윽고 잠수부가 내려왔고 인어는 이 진주 상자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너에게 주겠어. 라고 말했어. 불쌍한 사람들을 되살리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그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잠수부가 그 상자를 끌어올렸지만 열어보니 진주가 없어서 크게 실망했어. 그는 그 상자를 크고 외로운 들판에 버려두었고 거기서 상자는 어린 거위 치는 소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들판에서 살찐 거위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셀리의 상상력이 고갈되자 에이미가 말을 받았습니다. 소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한 할머니에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물었습니다. 내 거위들이 내게 말해줄 거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잃어버린 머리 대신 무엇을 써야 할지 거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거위가 100개의 입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양배추. 로리가 즉시 이어받았습니다. 바로 그거야. 소녀가 말하고는 정원에서 훌륭한 양배추 1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양배추를 얹자 기사들은 즉시 되살아났고 소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는 기뻐하며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그들과 비슷한 머리가 너무나도 많아서 아무도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했으니 그들 스스로도 그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그 기사는 다시 아름다운 얼굴을 찾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공주들이 시를 짜서 스스로 자유로워진 후 한 명만 남고 모두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에 크게 놀라 심란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곁을 지켜준 망아지를 타고 어떤 공주가 남았는지 확인하러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엿보니 그가 사랑하는 여왕이 정원에서 꽃을 따고 있었습니다. 장미 한 송이를 주시겠어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직접 와서 가져가세요. 제가 당신에게 갈 수는 없어요. 품위가 없잖아요. 그녀는 꿀처럼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기사는 울타리를 넘어 올라가려 했지만 울타리는 계속해서 더 높이 자라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뚫고 들어가려 했지만 울타리는 계속해서 더 두꺼워졌고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긍기 있게 장가지들을 하나하나 부러뜨렸고 마침내 작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구멍을 통해 엿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하지만 예쁜 공주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장미를 닦고 기사가 혼자 힘으로 길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결국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프랭크가 말해줄 겁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게임을 안 하잖아요. 저는 절대 안 해요. 프랭크는 자신이 이 터무니없는 커플을 구원해야 하는 감상적인 딜레마에 직면하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베스는 조 뒤로 숨어버렸고 그레이스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브룩 씨가 시작한 기사와 공주의 이야기는 결국 프랭크의 수줍음으로 미완의 상태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